60대 여러분, 혹시 자녀가 몸에 좋다고 홍삼이나 꿀 같은 걸 갖다 주면 그냥 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60대 이상 당뇨 환자만 전문으로 봐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효도하는 자녀가 사다 준 건강식품 때문에 혈당이 200을 넘어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자녀 마음은 고맙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젊을 때 좋았던 음식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첫째,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근육량이 해마다 2%씩 줄어들어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죠. 셋째,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조금만 혈당이 올라도 혈관 손상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30%가 당뇨병이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혈당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자 씨 64세. 평소 혈당이 115 정도로 조금 높긴 했지만 관리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효도한다고 매일 아침 홍삼 농축액을 갖다 주기 시작했죠. 자녀 마음이 고마워서 매일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185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당화혈색소도 8.4까지 올라가서 당뇨 합병증 위험 단계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애가 효도한다고 갖다 준 건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었다니. 여러분, 자녀분들은 모르세요. 60대 이후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알고 계셔야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좋은 걸 해드리려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녀가 갖다 줘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자녀들한테 뭘 달라고 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홍삼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홍삼이 몸에 안 좋다고 하시겠지만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먼저 홍삼 자체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당뇨 치료제와 홍삼 등의 제품을 섭취했을 때는 저혈당 증세를, 혈액 응고 억제제와 섭취했을 때는 혈액 흐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삼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약간의 혈당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시중에 파는 홍삼 제품들을 한번 보세요. 홍삼 자체는 쓰니까 맛을 좋게 하려고 뭘 넣을까요? 바로 꿀, 설탕, 과당 같은 당분들을 대량으로 넣습니다. 실제로 하이닥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홍삼은 그 자체만으로는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지만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다량의 과당이나 유화제, 합성착향료 등 각종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아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홍삼 제품 성분표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깜짝 놀라세요. 홍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60대 이후에는 체질이 변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홍삼이 잘 맞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열이 많아져서 혈압이 오르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쓴맛을 줄이기 위해 설탕, 꿀 등을 추가로 넣은 경우 오히려 혈당이 상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자녀가 홍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고맙다고 받으세요.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고맙긴 한데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홍삼 같은 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고 먹어야 할 것 같다. 혹시 다음에는 혈당에 좋은 견과류나 녹차 같은 걸로 부탁할게. 이렇게 말하시면 자녀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홍삼보다는 적당량의 견과류가 60대 혈당 관리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자녀들이 천연 감미료니까 설탕보다 좋다고 갖다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꿀도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먼저 꿀의 혈당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설탕의 혈당 지수가 68인데 꿀은 55예요. 언뜻 보면 꿀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함정이에요. 하이닥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꿀은 대부분 과당, 포도당 등 단당류가 풍부하므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와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꿀에 들어있는 과당이 문제예요. 과당은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에 부담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나비소람방병원의 류정만 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지방간이나 통풍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간에 영향을 주어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과당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꿀을 먹어도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꿀의 중독성이에요.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해서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닥터나우의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분들은 꿀을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고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이런 주의사항이 더욱 중요해요. 그럼 자녀가 꿀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천연 꿀까지 사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엄마 아빠 나이에는 꿀도 당분이라서 조금씩만 먹어야 한다더라. 다음에는 혈당에 부담 안 되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걸로 부탁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꿀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티스푼 반 정도만 드세요. 하루 10g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몸에 좋다면서요? 하실 텐데 맞아요. 견과류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양과 방법이에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큰 포장지에 든 견과류를 갖다 주면 많은 어르신들이 아까우니까 하루에 한 줌씩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하이닥의 바게리 영양사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권장할 만한 식품이지만 이 역시 지방산이므로 과량 섭취 시에는 체지방 축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견과류는 그램당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체중 증가로 이어져요.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견과류는 지방군에 해당되어 10g당 45칼로리로 열량이 높기 때문에 견과류가 몸에 좋더라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 및 혈당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하루 1, 2 교환 단위 정도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아몬드 11개, 호두 1.5개, 땅콩 8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게 일교환 단위예요. 손바닥에 살짝 올라올 정도의 양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사다 주는 견과류 포장을 보면 보통 500g, 1kg 단위잖아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빨리 먹어야지 하면서 과량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견과류를 갖다 주면 이렇게 하세요. 고맙긴 한데 이렇게 많이 주면 엄마 아빠가 욕심내서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다음에는 하루치씩 소포장된 걸로 부탁할게. 실제로 요즘 마트에 가면 하루 섭취량씩 소포장된 견과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부탁하시면 과량 섭취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이에요. 자녀들이 면역력에 좋다고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60대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프로폴리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항산화, 한겸 효과가 있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 당뇨 걸린 쥐들에게 프로폴리스를 투여한 결과 체중을 제외한 혈당량,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의 감소에 있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시중에 파는 프로폴리스 제품들이에요. 특히 액상 제품들 말이에요. 아하 의료진 상담에 따르면 프로폴리스의 경우 알약으로 된 제품은 드셔도 크게 무방하나 시럽이나 액제로 된 것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액상 프로폴리스는 보통 꿀이나 설탕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져요. 프로폴리스 자체가 쓰고 자극적이니까 맛을 좋게 하려고 당분을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좋아진다고 매일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혈당 관리가 더 우선이거든요.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프로폴리스의 복용법 중 진액은 스포이드로 어른은 5방울, 어린이는 3방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당분이 들어있다면 60대 이후에는 주의하셔야 해요. 자녀가 프로폴리스를 갖다 주면 이렇게 하세요. 면역력 생각해서 사다 준 거구나. 고맙다. 그런데 액상 말고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된 걸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게 당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더라. 실제로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프로폴리스는 당분 첨가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60대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각종 효소 음료와 건강 음료예요. 자녀들이 소화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하면서 갖다 주는데 이게 정말 혈당 폭탄이에요. 시중에 파는 효소 음료들을 보면 대부분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돼요. 사과 10개, 배 5개의 당분이 한 병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 자료에 따르면 주스, 사이다, 콜라 같은 음료수의 경우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많아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되며 200ml 콜라 한 캔의 경우 100mg per 데시리터 정도의 많은 혈당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효소 음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일반 음료보다 당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죠. 60대 이후에는 혈당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농도 당분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게 돼요. 특히 무서운 건 단순당은 섭취 후 10분 내지 15분 이후부터 급격히 혈당이 오르게 되며 췌장이 굉장히 많은 양의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해야 하므로 효소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점차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60대 이후 약해진 췌장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럼 자녀가 효소 음료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화 생각해서 사다 준 거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이런 단 음료보다는 소화에 좋은 매실차나 생강차 같은 걸로 해줄 수 있을까? 그게 혈당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다더라. 실제로 무가당 매실차나 생강차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부담도 없어서 60대 이후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자녀들한테 뭘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60대 이후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당량 견과류예요. 하루 20g 정도로 소포장된 것들 말이에요. 하이닥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무가당 차류예요. 녹차, 홍차, 보리차, 메밀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코메디닷컴 자료에 따르면 차는 칼로리가 없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차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해조류예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요. 하이닥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는 열량이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풍부한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코메디닷컴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당뇨병 환자에서 당지수가 높은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을 감소시키며 당지수가 높은 식사라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었을 때 급격한 혈당 수치 상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무가당 요구르트나 저지방 우유예요. 적당량의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해주면서 혈당 부담은 적거든요.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의사 선생님이 60대 이후에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앞으로는 혈당에 부담 안 되는 것들로 부탁할게. 견과류 소포장, 좋은 차, 올리브 오일 이런 걸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엄마 아빠 건강 챙겨주려는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달라져서 젊을 때 좋았던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부탁할게.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혈당 관리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20-30%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8잔 이상 마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서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홍삼, 꿀, 대용량 견과류,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효소 음료. 이것들은 자녀가 갖다 줘도 정중히 거절하세요. 대신 혈당에 좋은 견과류 소포장, 무가당 차류, 해조류, 올리브 오일, 무가당 요구르트 이런 걸로 부탁하시고요. 자녀분들의 효도하는 마음은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젊을 때 좋았던 음식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혈당 관리는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이에요. 혈당만 잘 관리해도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망막병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녀들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부모가 건강한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자녀들이 혈당에 좋다고 사다 주는 건강기능식품들이에요. 특히 크롬, 글루코사민 같은 성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크롬을 조심해야 하며 크롬과 당뇨치료제를 함께 복용할 시 혈당 강화 효과를 증폭시켜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당질의 일종으로
당뇨 환자가 섭취할 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60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강기능식품 6지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녀분들한테도 보여주셔서 앞으로는 정말 몸에 좋은 것들로 효도받으시기 바라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그동안 자녀들한테 받아서 드시던 음식 중에 혈당에 안 좋았던 경험들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60대, 70대, 80대를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